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네. 바쁘시니까 저희가 바로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본경선 전략 예. 어떻게 좀 캠프에서 구상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 경선하고 본 경선이 특별히 다를 건 아니고요. 네, 이낙연 캠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낙연 후보입니다. 음, 대통령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 네, 예, 그 여러 가지 강점 또 뭐랄까 자세, 태도, 내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타 후보와 비교되는 그런 좋은 점들을 갖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장 잘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낙연이구나 네,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아, 중요한 전략이라면 전략이지만 너무 평범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 평범한 가운데 음. 저희들이 가장 확실한 어떤 신뢰를 국민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어제 이 본경선 첫 TV 토론이었어요. 네. 캠프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상당히 많은 그 질문과 공격이 이낙연 음. 후보에게 집중된 것은 네.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요. 아. 전체적으로 TV 토론의 구성이나 진행은 밋밋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어떤 공세라든지 하는 음.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나름대로 했다. 네. 그리고 최대한 이낙연 후보는 아침에 있었던 원팀 협약식의 네네. 정신에 맞춰서 아하. 전체 분위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음. 모두가 경선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큰 틀에서 네. 토론을 진행했다 하는 그런 음.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팀 협약식 말씀도 하셨는데 뭐 최근에 이제 백제 발언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 노무현 대통령 네, 탄핵 이 표결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뭐 지적과 뭐 네, 비판도 있었고 논란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이낙연 후보에게 좀 악재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 대응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음, 이게 악재가 될 거다, 네, 유리할 것이다, 아하,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사실은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이런 사실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음, 또는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이런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는 아, 거죠. 예, 누구에게 유리 불리를 떠나서 음, 사실은, 어, 벌써 십수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네. 그때의 복잡하고 미묘했던 그런 정치 상황들을 다 음. 삭제해버리고 몇 마디 네. 사진이나 몇 장의 음. 사진이나 몇 마디 말 가지고 음.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 차례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음.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행태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백제 발언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예.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음. 되는데 그걸 아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자꾸 이낙연 후보 쪽에다 그거를 책임을 이렇게 씌우는 방식인데요.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백제 발언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먼저 이제 논평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커졌다. 뭐 이런 주장,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제 대단히 형식 논리죠. 아. 해서는 안 될 말을 먼저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음. 지적하니까 왜 그걸 지적하느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공방이 될 소지가 있어서 예. 그런데 백제 얘기는 음. 누가 봐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그 덕담이다 칭찬했다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나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음, 그 얘기. 이런 음,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음. 예,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사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나오는 상황이 좀 이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시각을 보시는 거네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예, 이제 공방을 또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음, 않겠습니다. 음, 않겠는데 이 문제에 관한은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음, 얼마나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필생의 과업으로 이 네, 문제에 접해왔거든요. 예, 음,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네, 동서화합도 남북화해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 음, 저는 정말로 무게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접해야 된다.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 7월 네 번째 주 여야 차기 대선자 선거조사를 보면 예. 이낙연 이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2주 전 조사보다 0.4%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16%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데요. 네. 뭐 이게 여론조사를 리어미터에 의뢰해서 저희가 26, 27일 이틀간 전국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58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네.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인데 네. 어쨌든 상승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좀 네. 캠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낙연 후보가 가장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게 지금 가장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가장 잘 음, 준비돼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다. 그건 네. 뭐냐면 능력과 안정감을 겸비하고 있다. 아하.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네. 이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것은 TV 토론이 그런 장을 제공해 줬어요. TV 아하. 토론에서 국민들께서 비교 평가하고 네. 판단할 수 있는 어,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네. 국민들께 제공됐고 그걸 음, 보면서 대단히 안정감이 있네 이낙연, 능력 있네, 네.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좀 불안하네라든지 아, 준비가 덜 됐네 뭐 이런 음, 판단을 국민들께서요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세심하게 들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음, 딱 느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네. 이번 TV 토론이 그런 아,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상승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음, 잠깐 숨고르기처럼 상승 그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잠깐 음, 이제 숨고르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1, 2 싸움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싸움도 격렬하지만 사실 그 뒤에 후발 주자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 예비 경선 때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가 집중이 됐다면 이제 예, 어떻게 보면 2위 후보인 따라가는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그런 예. 공세도 세진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 또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아, TV 토론을 이제 모든 후보님들 6분들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네.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 건가는 명확하거든요. 음. 상승하고 있는 후보를 상대로 이 공세를 펴는 것이 네. 어쨌든 후발 또는 추격하는 후보님들의 아주 음. 기본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죠. 그런 아. 점에서 저는 이낙연 후보의 상승 추세가 전체적인 이 경선 판을 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키우고 있고 판 음. 자체를 이 변동성이 크게 만들므로써 네. 역동적이고 또 아.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 여권의 지지율 크기를 훨씬 키우는 면이 있다.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네. 예,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라든지 후보의 경쟁력 이런 음. 것뿐만이 아니라 네.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여를 했다. 이낙연 후보가 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그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경쟁 관계를 보면 굉장히 지금 이제 거의 바짝 붙어가지고요. 네. 누가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마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이 지지율은 아마 저는 조금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나름의 어떤 그 기대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지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제 뭐 TV 토론도 있죠.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계속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이런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보다 이제 정책적인 대결이나 정책적인 뭔가 차별화가 좀 돼야지 이른바 뭐 중도층에서든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든 관심을 가지고 더 볼 거다 이런 네.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좀 어떤 정책, 어떤 공약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내세울 예정이신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그 국민들께서는 두 가지를 다 보실 겁니다. 태도와 내용을 다 보실 건데요. 네. 태도에서는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가,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가,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가, 뭐 이런 어떤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이제 정책 또는 국가 경영 능력 이런 것을 이제 보실 텐데 네. 정책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계속 지금 매주 한 건 이상씩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아마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대상을 확대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이낙연 후보가 하셨는데요. 네. 그건 여성들은 바로 그게 자신의 삶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 여성 관련 이런 정책들에 대한 반응도를 보면은 국민들께서 매우 큰 이슈, 네. 거대 담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소소한 그런 정책들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도를 보면은 네. 국민들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삶과 관계되는 정책을 중시하는가 알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할 거고요. 그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한 신복지 이른바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네. 걸맞는 각 분야별 복지 수준, 그러니까 노동소득, 교육, 환경,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저 기준을 우리가 적어도 3만 달러 이상의 나라인데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 구체적으로 주거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했어요. 지금 현재 1인당 주거 기준이 한국은 4.7평입니다. 네. 우리가 일본이 가장 좁게 산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본이 7.4평입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높게 1인당 주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채워 가거든요. 네. 네네. 아주 빈틈없이 채워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산층 70% 정책인데요. 저희들이 한때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60% 중반대 이상이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네. 50%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70%까지 올리자 하는 건데요. 이 중산층 70% 정책은 일자리 주도 성장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낙연 대표는 미래 비전, 그러니까 AI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백신을 비롯한 음.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G5 국가에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것을 네.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음. 미래 비전, 네.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 두 음. 가지가 함께 갈 겁니다. 네. 미래 비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저희가 지켜보고 저희가 짧게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권 어쨌든 후보의 본선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이 두 사람의 정치 행보라고 할까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두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봐요. 예. 어떤 답이 나라의 보이시나요? 예. 미래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음. 개인의 어떤 이해, 아. 지극히 사사로운 감정 이런 음. 것들이 상당 부분 개입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났다, 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말들을 과연 저런 생각으로 저분은 검찰 수사를 평생 해왔구나 뭐 섬뜩할 정도예요. 아. 저렇게 과연 공정? 예. 저런 생각이 공정하다는 생각일까? 자기 음. 가족에 대한 생각과 다른 국민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네. 저런 생각으로 감사를 했다면은 저는 똑같아요. 음.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검찰 수사와 네. 감사가 진행됐을까. 저는 국민들 상당 부분 이런 의문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두 분의 이 지금의 행태는 가장 무모한 도전이자 가장 무책임한 도전이고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자,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그렇죠. 심지어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르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 저런 사람 왜 그만둡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네.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그 조항,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대통령은 무진의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검찰총장은 법을 거의 헌신작처럼 팽개치고 나와요. 명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권이 뭐 자기를 어쩌고 저쩌고. 네. 아니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한 행위예요. 둘 다. 네. 왜 임기를 보장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력의 영향을 받지 말고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네. 그걸 스스로가 걷어찬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결코 공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선 후보 하겠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본선에 가게 된다면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저는 그 판단이 상당 부분 내려져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뭐 거의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그 완전히 이제 야권의 대체 인물,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폭삭하지는 않지만 예. 지금 추세는 계속 지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하는 네.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아마 완벽하게 그 윤석열 총장에게서 빠진 지지를 그대로 흡수해 가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어려울 거다. 네네. 저는 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다만 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네. 어떤 지지를 그냥 얻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분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어 이런 것도 아니고 아하. 저분이 뭐 명확하게 출마의 명분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이것만 여쭤보고 답변 짧게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1대 이 국회 하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네. 이제 좀 더 친절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화도 내시고 또 질타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회가 법 위에 사실은 군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원처럼. 네. 비정상적 특권을 계속 행사해 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가 개혁법을 그냥 뭐라고 깔고 눌러 앉아서 본회의로 그렇죠. 보내지 않는다거나 예. 또는 장관들을 불러서 권한 밖의 어떤 그 심의 또는 뭐 현안 질의 이런 걸 함으로써 계속 의사 진행을 늦추거나 네. 의사 진행에 회방을 하거나 아하.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어요. 법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분들은 법사위원회 그런 식의 법사위원장을 야당에다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여상규 그런데 전 위원장 그 케이스가 있어 맞습니다. 가지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8월 25일까지 비정상적 특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원회를 개혁하기로 합의하고 네. 관련 국회법을 그때까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네. 되면 어떻게 되는 안 겁니까? 되면은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아하. 그 합의는 무효고 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합의 그대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지금까지처럼 네. 합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처럼 국회를 운영하게 될 거고요. 네. 그 책임을 전부 야당이 지게 되겠죠, 이제. 합의를 지금까지는 못하니까. 예. 지금까지는 국회에 뭐 이게 무슨 일방 뭐 강행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전부 여당한테다가 국회 운영의 책임을 다 지웠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전략이 굉장히 좀 먹혔어요, 국민들에게. 아하. 여당이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네. 단독 플레이를 하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런 이제 부담을 이제 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온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설명을 하고 더러 의원들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표결에 네. 붙여서 다수 의원들이 찬성해서 추인을 한 겁니다. 근데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법사위원회 개선을 비롯해서 정상적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는다. 이것이 확실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모셔서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강원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낙연 캠프 총괄 본부장 맡고 있는 박강원 의원.